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프리마켓 시간이 1시간 늦어졌죠? 예.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실 거고. 자, 이제 서머 타임이 해제돼서 어, 이제 1시간 늦어졌는데요. 그래서 주요 지표 발표도 이제 9시 반이 아니고 10시 반에 발표가 되고요. 장은 11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음, 또 이제 바이오 리듬을 또 맞추셔야겠죠. 자, 오늘 뉴스 하나 보니까 바론스에서 테슬라 이 투자자들이 대선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대선 결과에 주목하게 되니까 그게 또 주가에 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겠죠. 지금 프리마켓을 보니까요. 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이 이제 그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테슬라는 프리마켓 시작하자마자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애플, 뭐 이렇게 약간 자 메타는 이제 조금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고 엔비디아도 같이 좀 하락을 하네요. 자 오늘도 이 차트 분석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장기 이평인 120선이 자 이렇게 좀 아래로 내려와 있고 정배열 약간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60선이 120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정배열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제 수렴이 됐다가 여기로 이제 수렴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배열로 뻗어 올라가겠죠. 이제 과거 보면은 이렇게 확산이 되었다가요. 다시 이제 60선이 120선을 뚫고 내려오면서 자, 이쪽으로는 이제 역배열이 되었죠. 정배열, 그러니까 확산, 정배열. 자, 거꾸로 내려와서 이제 역배열. 그다음에 이렇게 됐다가 이 다음에 이제 순서가 이제 다시 정배열. 이렇게. 음, 갔으면 좋겠죠. 네. 근데 이제 이 주식에서의 그 패턴을 볼 때 이제 뭐냐면 음, 주식에서 패턴을 볼 때 그러니까 패턴이 이제 일정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정배열이 됐으니까 다음번에는 하락을 해서 이제 역배열이 되겠구나 생각했을 때 진짜 생각대로 그렇게 역배열이 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배열이 되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정배열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것이고 어, 그리고 예, 간단히 봐서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그 기본적인 것이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네. 어, 작년 연말을 보면요. 이게 이제 왜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냐면 그 이 차트 탓이 아니고 이 차트를 보면서 이제 사람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배열 그러니까 정배열 됐다가 역배열 됐으니까 이제 2024년은 정배열로 가겠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보더라도 정배열 됐고 역배열 됐으니까 이제 다시 60선이 120선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가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 버리죠. 네. 자, 이제는 막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을 완전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기본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트럼프가 되네 마네 이런 것을 따지지 않죠. 이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자,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확산되는 일이 있겠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건 이제 기본 시나리오고, 여기서 이제 어떠한 변수가 가해지게 되면 주가가 이제 갑자기 이제 큰 급변을 하게 됩니다. 자, 정배열이 되면은 이제 매수한 사람들의 가격대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무거워져서 그 다음에 하락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역배열 됐으니까 매수한 사람들의 가격대가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무난하게 별일 없이 별일 없이 어, 뭐 이렇게 간단히 보는 이런 법칙으로만으로도 그 법칙대로 간다면 예, 그러면 어, 다행이죠. 네. 그리고 이 차트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갈 것이 이제 한번 이제 이런 게 좀 이제 다시 이제 정배열이 나올 것이 좀 예측이 됩니다. 자, 이건 주봉이고요. 자, 월봉, 연봉상에서는 조금 그런데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 그 주가가 이렇게 갔다가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때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21선 눌림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차 급등했다가 여기서 이제 조정 구간을 거쳤다가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가는 이제 이 눌림목, 이것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눌림목이거든요. 예. 이제 그리고 이런 것은 눌림목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21선 눌림목 하고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 형상을 봤을 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이렇게 갔다가 쭉 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예. 좀 안타깝게도 뭐냐면 이제 주식에서는 그러니까 이쁜 그림이 나왔을 때 그대로 가는 경우는 한 10%도 채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안 되어야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쁜 그림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주가가 이쁘게 잘 간다. 예. 그러면 주식을 못할 사람이 없죠. 이게 이제 당연함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당연함의 법칙. 당연함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쉬워서는 안 된다. 쉬워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떤 주식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돌파해서. 그럼 매수를 한다. 그 다음에 쭉 간다. 예. 다시 하락했다 가는 거 말고요. 그냥 쭉 간다. 그러면은 주식을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예. 이건 뭐 누가 봐도 초등학생은 아니고 한 중학교 1, 2학년만 데려다 놓고 이런 거 물어봐도 내려오다가 돌파했으니까 더 가겠죠? 예. 이거 못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21선 눌림목이 왜 잘 나타나기도 하지만 실제 매매를 해보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당연함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선 눌림목은 너무나도 주가가 이렇게 이뻐요. 예.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뿐하게 이렇게 딱 눌려 있을 때 거기 가서 이제 사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이제 팔고 돈 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음, 여러분들이 그 주식 관련된 영상 그 많이 보시다 보면은 그 옛날에 김작가 TV인가 그런 데서 나오신 분들 보면은 이제 그 이제 전업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의 경험담을 보면은 코로나 때 급락했을 때 많이 손실을 봤다고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 때 그분들이 이제 주식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뭐 여기서 샀거나 뭐 여기서 샀거나 이렇게 사신 분들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것을 손절을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게 이제 반등을 얼마나 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주식을 오래 하시고 그 잘하시는 분들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게 주가가 떨어져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반등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어, 그렇게 이제 반등이 잘 나오는 경우가 10%밖에 안 돼요. 왜냐면 근데 그분들은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죠. 예. 많이 떨어졌고 거래량 증가하면 다 가서 사면 되게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이럴 때 이렇게 올랐을 때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솟아올랐다. 손절을 안 하고 버틴다. 예. 손절을 한 증거이죠. 손절을 안 하고 버티게 되면 이게 거래량이 적다. 그럼 더 떨어집니다. 예. 이렇게 많이 나왔어도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이게 당연함의 법칙이거든요. 예, 많이 떨어져서 거래량이 솟아올랐다. 그럼 바닥이구나. 가서 사야겠구나. 그러면 주가가 쫙 올라가요. 그렇게 쉬우면은 주식을 어려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번에 테슬라에서도 나타났었죠. 이번에 테슬라에서도 자 이게 떨어져가지고 거래량이 나왔어요. 네. 근데 살 수가 없죠. 네. 어 그래서 이 당연함의 법칙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자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주가가 여기로 이렇게 힘차게 크게 급등을 간다. 이런 경우는 10%밖에 확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음,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좌절을 할 게 아니라 좌절을 할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이런 거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보완을 하고 저 확률을 어떻게 더 이제 끌어올리는가. 어, 그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연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본의 그 거미 기법 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음, 그분이 자기가 쓰는 기법의 이 성공률이 20%밖에 안 된다. 하지만 자기는 큰 돈을 벌었다. 이 말 속에 중요한 의미가 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 당연함의 법칙에 의해서 그 테슬라가 이게 월봉상으로 보면은 여기서 좀 상승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상스럽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여기를 한번 이렇게 깨뜨렸다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갈 수는 있어요. 예. 당구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당구하고 주식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이 많은데 자 당구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한 두께에 이 편한 두께에 편한 당점을 준다. 그렇게 치면은 키스가 납니다. 예. 당구 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 공이 이렇게 있다. 그럼 제가 이제 한 반절 정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추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를 딱 치면은 예, 이렇게 가다가 이 공이 이제 튕겨 나가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땅 이렇게 키스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 공은 못 맞추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이 당구에서 나오는 이 격언, 편한 두께의 편한 당점으로 치면은 키스가 난다. 그래서 득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 이 주식의 그 어떤 주식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의외성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예. 상상이 안 된다. 그래서 잘 맞출 수 없어야지만 주가 이거 자체가 형성이 돼요. 거꾸로 의외성이 없고 그냥 뭐 당연하게 움직이고 움직임이 상상이 다 되고 사람들이 잘 맞추게 된다. 그럼 주식 시장 자체가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뭐 카지노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들 블랙잭을 너무 잘해요. 예, 블랙잭을 너무 잘해가지고 온 손님들이 전부 다 돈을 따가기만 하는 거예요. 다음 카드가 뭐가 나올지 다 알고. 그러면 카지노는 영업을 안 하겠죠. 너무 게임이 쉬운데? 그럼 훨씬 더 어려운 게임을 이제 새로운 게임을 들고 나와서 이 블랙잭은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어려워야 돼요. 예. 그렇다면은 주가라는 것은 예, 당연하게도 우리가 예측을 쉽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으니까 다음에 올라가겠지. 이렇게 쉽게 예상을 해서는 그 예상이 잘 맞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승했다가 몇 년간 이제 수렴했으니까 다음에는 뭐 쭉 뻗어 올라가겠지. 예. 어, 이런 예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예상이 당연하게 한 뭐 80%막 90% 확률로 막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음. 만약에 그렇게 나타난다,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매매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겠죠.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월봉에서 보면은 이 당연함의 법칙에 의해서 주가가 참 예쁘게 잘 수렴이 됐거든요. 저점을 딱 올려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멋지게 이때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일은 쉽지 않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은 높아요. 막 급등을 하려고 하다가 막 이렇게 꺾인다거나 막 떨어지려고 하다가 막 올라간다거나 와 급락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막 급등한다거나 그렇게 좀 이렇게 정말 이럴 줄 몰랐어. 여기서 막 계속해서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사람들의 생각을 범위를 벗어난 거겠죠. 예. 지금 사람들은 여기서 급등이 나올까 안 나올까 정말 아리송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온다. 예. 그러면 예, 좀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죠. 예.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죠. 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예. 음봉 5개, 6개가 이거 웬 말입니까? 예. 왜들 이렇게 팔고 있을까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방금 중국 인도데스 뉴스 나왔는데 어, 네. 중국은 뭐 내수랑 수출이랑 막 이렇게 섞여서 팔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뭐 5%뭐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따져봐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급등했을 때 어, 급등이 연타로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 예. 갈 수는 있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가 없다. 음. 그리고 자, 그래서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AMD 주가를 한번 봤는데요. 이 AMD의 이 차트를 한번 보니까 이쪽이 좀 비어 있는 느낌이 좀 나요. 예. 그래서 AMD가 과연 지금 이렇게 고점 올렸잖아요. 저점이 여기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그러니까 AMD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면 자, 뭐 대충 보시면 뭐 이런 그림이 나오죠.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근데 이 밑에가 조금 이제 많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걸 갈 수 있을까? 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거의 마이너스 한 50%? 70달러. 요쪽까지 좀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죠. AMD가 만약에 이렇게 다이빙을 한다. 그러면 다른 주가들도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언제나 그렇지만 이 급등이라는 것은 큰 악재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일단 상승할 때는 좋지만,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것은 호재가 생긴 거고, 많이 비싸졌다라는 것은 그 악재가 생긴 거거든요. 그것을 조정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예, 어, 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조정으로 풀면 돼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등할 것 같았으면은 여기서 다들 샀겠죠. 안 사죠. 네. 이게 뭐냐면 주식의 기본 원리죠. 예. 저렇게 급등할 것 같았으면 누가 테슬라 사고 누가 뭐 애플 사고 그랬겠습니까? 전부 엔비디아만 사지. 근데 엔비디아를 사람들이 안 샀죠. 예. 이렇게 급등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대체적으로 높은 확률로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그게 상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락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약에 지금 137달러까지 거의 한 10배 이상 올라왔는데 여기서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260달러까지 한 100%로 더 올라간다. 사람들이 여기서 아마 그런 거 상상을 할 수가 없을걸요. 그래서 260달러까지 그냥 직행으로 급등을 해버린다.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기 전고점 돌파했을 때 있잖아요. 신고가 났을 때, 야, 이제 신고가 났으니까 계속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제 수렴을 하죠. 예. 이게 테슬라 월봉하고도 비슷하죠. 자, 수렴 후 돌파를 여기 했습니다. 그냥 막 사면 됩니다. 돌파했다. 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별로 안 사요, 여기서. 거래가 줍니다, 줄어. 예. 세상에 이걸로 돌파를 했는데 여기도 다 돌파를 했어요. 특히 이날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예. 왜 안 살까요? 네. 차트는 너무나 이쁘죠. 그냥 타점이 딱 나온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삽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의 기본 속성에 대한 오늘 이야기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쁜 차트가 이쁘게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지금 잘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봉을 보시면 이제 뻗을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정말 흥미롭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조정을 이만큼 했으면 됐지.
여기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한다는 것은 또 1년간 조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잖아요. 음. 아,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 이제 연말 랠리 또 내년 초 랠리 그러니까 연말 연시 또 대통령 선거 그래서 정말 대박과 쪽박의 여러 가지 갈림길에 놓인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